사실 모공이 넓어지는데 가장 크게 관여하는 게 이제 피지 분비이기 때문에 피지 분비를 줄여주는 를 사용하기도 해요. 비누로 세수하거나 샤워하는 건 비추천하나요? 비누에는 그런 성분이 안 들어있어요. 비누에는. 네, 안녕하세요. 원세리원 이찬영 원장입니다. 원장님, 저 고민이 있는데요. 네네네. 남자들도 모공 때문에 피부과를 많이 내원하나요? 그죠. 남자분들도 사실 많이 오시죠. 모공은 나이가 들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인가요? 모공이 사실은 나이가 이제 젊을 때 사실은 많이 늘어나요. 피지 분비가 가장 활발할 때 사실 많이 늘어나거든요. 사춘기 시기에 사실은 피지 분비가 많잖아요. 그때 사실은 모공이 많이 늘어나고요. 그게 사실은 이제 지속되는 경우가 많죠. 모공이 늘어나는데 환경에 영향도 있나요? 덥고 춥고도 물론 중요한데 피부에 자극이 얼마나 많이 되냐. 자극이 많이 되면 그 자극에 따라서 피지 분비가 많이 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모공벽을 구성하는 콜라겐이나 이런 것들이 손상되는 경우에는 모공이 이제 늘어나게 되는데, 한번 늘어난 모공이 이제 다시 수축하는 게 어렵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이제 모공이 이제 늘어나는 거죠. 모공 때문에 피부과에 오면 바로 시술을 권하나요? 치료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는 모든 걸 동시에 하는 게 좋아요. 생활 습관도 교정하고, 약을 쓸 수 있으면 약을 쓰고, 레이저 치료나 다른 피부과에서 쓸 수 있는 장비들을 이용할 수 있는 치료도 같이 하고, 그 동시에 모든 걸 같이 하는 편이죠. 생활 습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거는 세안법이죠. 세안을 하실 때 미온수 사용하셔서 세안하시고, 클렌징 폼이나 이런 걸 잘 사용하셔야 되는데, 그 안에 들어있는 이제 성분들을 확인하셔야 되는데, 모공 관리에 도움되는 성분들은 대표적으로 이제 바하 그리고 아하, 그런 성분들이 이제 모공을 청소해주는 역할을 하고, 주변부의 피부결을 좀 정돈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런 성분이 들어있는 제품들, 특히 피지 분비가 많으신 분들은 그런 제품들을 적절하게 사용하시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비누에는 없나요? 비누에는 그런 성분이 안 들어있어요. 비누로 세수하거나 샤워하는 건 비추천하나요? 완전히 금지죠, 사실은 비누 세안은. 비누는 이제 계면활성제 성분인데, 그 성분들은 이제 기름기를 닦아낼 때 쓰는 성분이긴 해요. 그래서 얼굴에 사용하시면 얼굴에 있는 피지들을 다 닦아내게 되는데, 사실은 피지가 이제 방어막 역할을 또 하거든요, 얼굴에서. 근데 너무 건조해지게 만들기 때문에 오히려 피부에는 더 자극이 될 수 있는. 그렇죠. 그러면 폼 클렌징은 괜찮은가요? 그렇죠. 폼 클렌징 같은 경우는 사실 의도적으로 pH 성분을 약산성으로 만드는 제품들이 많거든요. 그런 폼 클렌징들은 대부분 이제 얼굴에 있는 피지를 적절하게 조절해주는 역할을 하고요. 강알칼리성의 비누처럼 기름을 완전 다 닦아내고 피부 장벽을 무너뜨리는, 그러지는 않는 것 같아요. 세안은 하루에 몇 번 하는 게 적당한가요? 일단 그것도 사실 피부 상태에 따라 다르거든요. 피지 분비가 많으신 분들은 하루에 한 번 이상은 꼭 하셔야 되고, 많으면 2번까지 하셔도 좋습니다. 만약 세안으로 해결이 안 되면 피부과에 상담을 받아야 하나요? 사실은 모공은 예방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 늘어나지 않게 이미 늘어난 모공은 피부과에 오셔서 치료받으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모공 늘어남에 따라서 시술 종류가 달라지나요? 그렇죠. 왜냐면 이제 모공이 많이 늘어났을 경우에는 사실은 조금 더 피부에 침습적으로 자극을 줄 수 있는 그런 치료들을 같이 하는 게 필요하거든요. 모공을 안 늘리고 싶으면 뭐부터 해야 하나요? 일단은 당연히 생활 습관 교정을 하셔야 되고, 화장품이나 아니면 세안법 이런 걸 당연히 교정하셔야 되고, 스킨보톡스 같은 주사를 맞아보실 수도 있고, 리쥬란이나 아니면 주베롯 같은 주사를 맞아보실 수도 있고요. 피코프락셀이나 리들 RF 같은 거를 가볍게 해보실 수도 있죠. 만약 치료를 진행한다면 치료 주기가 어떻게 될까요? 보통은 심한 분들께는 사실 강도도 조절할 수가 있어요. 아주 세게 들어갈 수도 있고, 근데 지금 모공이 아주 심하지 않은 분들은 이제 강도를 약하게 해서 보통은 이제 1달에서 2달 간격으로 반복해서 한 3번 정도 치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일 많이 하는 시술이 있나요? 제일 많이 쓰이는 거는 이제 리들 RF, 저희 병원에서는 포텐자라는 이제 장비를 사용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피코프락셀 그렇게 사용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주사류로는 이제 주베룩을 같이 시술하는 경우가 많아요. 보통은 주베룩을 주입할 때 주사기를 이용해서 할 수도 있지만, 포텐자의 펌핑 팁을 이용해서 주입하기도 하거든요. 약물을 바르면서 포텐자를 하면은 이제 포텐자가 그 마이크로 리들이 침투할 때 약물도 같이 침투되는 그런 원리죠. 모공 늘어짐이 코나 특정 부위가 심한데 시술 또한 특정 부위 위주로 하나요? 왜냐면 멀쩡하게 모공이 많지 않은데 시술을 하면 자극이 될 수 있어서, 보통은 이제 제일 많이 시술하는 부위가 말씀하신 것처럼 나비존 부위나 코 부위, 거기가 사실은 모공이 제일 많이 늘어나는 부위예요. 시술을 받으면 효과는 언제부터 나오나요?
보통은 모공이 한번 늘어나면 이제 회복되는 게 어려워요. 그래서 콜라겐이나 그 엘라스틴 같은 이런 것들이 다시 회복되는데 시간이 적어도 한 달에서 두 달 그 이상 걸리기 때문에 반복 치료를 3회 이상은 하셔야지 효과를 좀 보실 수 있어요. 시술이 부담이신 분들은 어떤 걸 권유하시나요? 생활 습관이나 뭐 이런 거 교정은 당연히 중요하고요. 약물 치료를 하기도 해요. 사실 모공이 넓어지는데 가장 크게 관여하는 게 이제 피지 분비이기 때문에 피지 분비를 줄여주는 이소트레티노인이라는 약을 사용하기도 해요. 이스토레티노인은 그렇죠. 먹는 약인가요? 약인데 그 약은 피지의 분비를 줄여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이 약은 굉장히 조심해서 사용해야 되는 약이라서 처방전이 있어야 살 수 있습니다. 효과를 보려면 오래 걸리나요? 그렇죠. 보통 일반적인 용량을 사용했을 때 2주에서 4주 정도는 사용해야지 효과를 보거든요. 포텐자는 한두 달 해야 치료 효과를 본다고 했는데 약은 더 짧은 거 아닌가요? 이거는 이제 피지 분비가 줄어드는 효과를 말씀드린 거고요. 이제 피지 분비가 2주에서 4주 정도 먹으면 이제 줄어들기 시작을 해요. 그럼 이제 모공이 넓어지는 게 줄어들죠. 사실 피지 분비가 많으면 모공이 넓어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모공으로도 피지가 계속 나오거든요. 근데 피지의 양이 줄어들면 당연히 모공이 작아 보이는 거죠. 아주 넓어진 모공 같은 경우는 사실 거의 흉터랑 가깝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치료를 통해서 흉터를 치료하는 것처럼 주변 부위의 콜라겐을 만들어줘서 그 벽을 튼튼하게 만들어주면 흉터가 치료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넓어진 모공이 좀 줄어드는 효과를 볼 수 있어요. 모공이 외관 말고도 피부 건강에 안 좋나요? 모공이 넓어진 건 사실은 이제 피부 건강을 지키려고 하는 반응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모공이 넓다고 피부 건강에 안 좋은 건 전혀 없을 것 같아요. 사실은 모공은 예방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 늘어나지 않게 이미 늘어난 모공은 피부과에 오셔서 치료받으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